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2월 3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도 비교적 코스피 쪽이 코스닥보다는 시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1%의 상승과 함께 오랜만에 종가상 4,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파했고 또 의미 있는 이평선, 20일 이동 평균선을 모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좋지 못했던 11월 시장을 뒤로하고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딱히 나쁜 흐름은 아니었지만 11월 말에 한 차례 급등이 나와서인지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지수가 많이 밀리지 않고 있죠. 5일선과 이격을 조금은 좁힌다면 다시 한번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두 종목의 시장 흐름이 조금은 나뉘었었고요.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또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도 흐름도 좋았었고요. 자, 코스닥은 그래도 지수가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바이오주들의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아무튼 조금은 업종과 종목을 선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지난 11월 17일 이후로 거의 보름 만에 다시 한번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돌파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별다른 수급 변화는 없었지만 기관 쪽에서 7천억 가까운 수매수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고요. 이틀 연속이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은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11일 연속으로 지금 꾸준히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오늘 거의 10% 가까이 상승이 있었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 오랜만에 상승다운 상승이 있었고요.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아,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에피스홀딩스, 현대차, 현대건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양호했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0.5% 빨간불이 들어왔고 S&P 500도 0.2%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0.3%, 마지막으로 반도체 지수는 무려 1.8%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시장을 돌아서 보면 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꽤나 크게 조정을 보였는데 근데 11월 말이 되면서 이런 우려가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구글의 TPU. 이게 나온 지는 몇 년이 되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그렇다 보니 엔비디아도 조금은 주춤하고 있어도 전체적인 AI 생태계를 봤을 때는 오히려 확장 국면에 있구나. 이렇게 시장이 조금은 해석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슈가 나왔던 것이 11월 말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나스닥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기존에 40% 이하까지도 떨어졌었는데 가장 최근 조사를 보면 87%까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이런 부분에 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내 증시의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겠습니다. 일본도 1.4%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도 0.6%, 중국 중심만 보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는데 코스피가 드디어 20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11월 18일 이때 코스피가 20일선을 깨고 내려갔었고 거의 보름 만에 다시 돌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은 특이한 점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어제도 한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 그동안 시장을 이끌던 반도체 관련주들 있죠.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라든지 또 삼성전자 최근만큼은 그래도 삼전이 조금은 낫지 않나 제가 이런 의견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추세가 오늘도 조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10만 5천 원 부근 11월 초에 주가가 한번 빠졌었고 반등을 했었죠. 그 반등했던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쯤 되겠죠? 그런데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물론 11월 초 당시에는 흐름이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21선이 깨지고 나서 지금 21선 근처까지는 왔지만 터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오늘 21선을 돌파했고 또 선제적으로 삼성전자의 흐름, 진작에 21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이닉스의 흐름이 좋았었다면 왜 특히 11월 후반부부터 삼성전자의 흐름이 조금 더 괜찮은지 여기에 대한 제가 조사를 했었고요. 자, 그 이유는 어제도 한 차례 말씀드렸지만
11월 들어 디램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지만 그동안의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죠. 그쪽 점유율은 하이닉스보다 삼전 쪽에서 더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디램 가격의 폭등함에 따라서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이쪽 점유율을 크게 갖고 있는 삼성전자 있죠. 실적이 더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 최근 들어 이런 기대감이 조금 더 크게 조성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반등이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이것만 보고 삼전이 나오니까 우리 모두 삼전을 투자하자. 절대적으로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화랑이겠지만 그 안에서 조금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첫 번째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물론 이건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 소캠2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차세대 HBM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단 HBM보다 장점을 꼽아보면 첫 번째로 전력 효율이 훨씬 좋고요. 또 두 번째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HBM은 굉장히 대역폭이 넓거든요. 그렇지만 D램 기반이라 구조적으로 시간 지연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소캠에서는 시간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소캠1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죠. 그 기업이 조금 더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캠2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서 조금 더 주가의 흐름이 낮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시장, 11월에 우리가 조금은 우려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11월 말이 되면서 구글의 TPU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조금은 디테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하반기에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12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21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저점에서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21선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라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돌파했을 때 그때를 진입 타이밍을 한번 노려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또 한 가지 호재 뉴스가 있다면 트럼프가 내년 초쯤 될 거예요. 연준의 차기 의장을 발표할 건데 본인 입맛에 맞는 인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져 있는 분을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원한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이 지명이 되면 내년 시장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커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명분과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저점에서 크게 한번 또 반등이 나왔었고 아무튼 시장 흐름이 11월과 달리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삼성물산가 신고가를 한번 경신했는데요. 이렇게 신고가를 달성하는 결정적인 이유, 홍라이 여사의 지분 증여가 있었죠. 그게 왜 삼성물산의 급등으로 연결이 되냐면 제가 이 구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홍라이 여사가 증여를 했었고 그럼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배구조의 핵심 축이 삼성물산이 될 수 있고 이재용 체제로 더 강화될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상승함에 따라서 삼성물산의 가치가 다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로 이어져 있는데 어쨌든 핵심 키워드는 그거예요. 삼성그룹이 이재용 체제로 더 강화가 될 것이고 그 핵심에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이 두 개의 기업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은 상승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삼성물산이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또 월봉상으로 보면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3%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5일선, 11선, 21선, 60일선까지 지금 많은 이평선을 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평선을 수렴시키고 나서 한 달 정도 횡보를 거치고 나서 이렇게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죠. 과거처럼 이런 패턴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미세하게 21선을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러트링 상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원전에 투입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전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그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원전과 전력기기 테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트가 첫 번째로 움직였었던 것 같고 또 원전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원전뿐만 아니라 전력기기 관련 주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사도 나왔었죠. 전력기기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4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다시 살아난다면
결국에는 AI 반도체 키워드를 중심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력기기 관련주들, 오늘은 뭐 별다른 큰 움직임은 없지만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주목해 보시고요.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FMC 때문에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기대치는 87%인데 만약에 이런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도 최근에 상승이 나온다면 오히려 금리 인하 발표와 함께 단기적으로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발표 전까지 만약에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약간 그 전에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로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